자, 다음 작품은 오피스 앳 나잇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일단 구도가 굉장히 특이하죠. 실제로 이후 인터뷰에서도 호퍼가 직접 밝혔는데 그 고가 철도를 달리고 가다가 딱 보이는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떤 불빛, 오피스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불빛을 인상적으로 봐서 그 인상값을 좀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상의 크기나 사무실의 구조 같은 걸 봤을 때뭐 고급 오피스다, 부자 회사의 오피스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다만 이게 코너지 않습니까? 코너 오피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 내에서는 지금 앉아있는 이 남자가 어느 정도 매니저급 이상이지 않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분은 비서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는 좀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호퍼의 많은 그림에서 등장하듯이 창이 보이되 그 창에 놓인 블라인드의 어떤 손잡이 부분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창이 열려있으니 여름이 돼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퍼 그림답지 않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셀프 빔, 레더 데나 내러티브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단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방식인데 이 작품은 드물게 내러티브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늦은 시간에 이 인물들은 왜 이 사무실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남자는 왜 저렇게 종이가 옆에 보면 책상 옆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막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지는 것도 모를 만큼 무엇에 저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 여성분은 바람에 이 치마의 실루엣이 드러날 만큼 일종의 약간의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 떨어진 종이를 주울까? 춥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등등 아주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굉장히 허퍼 그림답지 않게 상상력을 유발하는 그림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림의 제목 역시 원래는 Room Number 1506, Confidentially Yours와 같이 이 내러티브에 걸맞는 제목들을 조세핀 호퍼와 막 아이데이션을 하면서 막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너무 또 구체적이다. 우리가 만드는 장면법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절충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오피스 앤 나잇으로 다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역시 그 스케치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의 벽면에 뒤에 있는 그림이 또 삭제됐고 남자가 앉아있는 자세도 조금 더 마지막 버전에서는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조금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물과 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인 부분들을 삭제하고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그림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에드워드 호퍼 하면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에요. 20대 때 그렸던 푸른 저녁 이후로는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4명이나 무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도 역시 보더라인 시츄에이션이 드러나죠. 안에서 좀 온기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막 머물면서 술도 마시고 있는 이런 내부 풍경과 정말 폐허가 된 것 같은 외부 풍경이 경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풍경들. 그리고 내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온기인 것 같지만 서로 또 교류하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아주 느슨한 경계를 유지하는 애매모호함이 또 감돌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여서 보더라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특징이 또 드러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의 또 뒷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퍼 작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실제로 그려졌던 뉴욕 내의 위치는 어디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각종 수런들이 난무한데 가장 유력한 것이 멀리 스퀘어라고 하는 뉴욕 내에 위치하는 교차로에 위치한 보시는 것 같은 곳이 아마 이 나이트헉스의 배경일 것이다 라고 또 추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 덕후들의 특징이 또 반박 자료도 또 되게 빡세게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 당시 그림이 그려졌던 30년대, 40년대에는 이곳은 그 게스 스테이션이었다. 식당일 리 없다. 라고 또 반박을 했다라고 해요. 뭐 답은 없는 거니까. 네. 현재는 그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 이게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번 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왔으면 어땠을까?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이 그림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은 하나 추가해 봤었어요. 원 스케치가 어땠는지도 역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세가 되어서 그렸던 호텔 로비라는 작품입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그림은 전 평생에 걸쳐서 한 2작품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중 하나이고, 지금 보시는 이 노년의 부부는 호퍼와 조세핀 호퍼 본인들을 좀 생각하고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구도 자체도 좀 역시나 조금 더 내려다보는, 연극 무대를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좀 그렸다라고도 하고, 인생을 좀 관조하는 느낌의 구도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코너 부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못 찾았었어요. 근데 점원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로비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또 4명이구나를 또 알 수 있었고, 당시에 호퍼가 영화광이었다 보니까 그때 꽂혀있던 영화 장르가 필름 누아르라고 하는 작품이었대요. 그러니까 도시에 좀 음산하고 느와르풍이고 폭력도 좀 들어가고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풍의 영화의 시각적인 버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뒷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흥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호텔을 직접적으로 다룬 두 번째 작품은 이 호텔 윈도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무려 73세에 만든 작품이고, 이게 실제로 호퍼가 오번가와 브로드웨이를 오가면서 봤던 치지한 호텔, 그러니까 약간은 싸구려틱한 호텔들을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로비 안에 큰 창과 역시 그것들을 밖으로 바라보는 인물은 앞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 구도 이도의 색감이라든지 이 노년의 부인의 모습들이 좀 유려하게 드러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가장 비싸게 팔렸던 아까 찹수이라고 하는 작품에 버금가는 금액 2,690만 달러, 약 300억 원 정도로 판매가 됐던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이 됐던 작품인데 이렇게 고가로 팔렸던 작품은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또 진귀한 작품 중에 하나죠.